자, 다음에 이제 벡터도요. 벡터도까지만 하고 10분간 쉴게요. 자, 이제 벡터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벡터도를 그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하는데 아까 그 변압기 원리에서 봐봐요. 제가 E1하고 E2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똑같지 않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E1하고 E2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E2하고 V2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같아요. 그 다음에 E1하고 봤을 때 E1하고 V1하고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그것만 알고 계시고 다음에 하나 더. 자, V1을 넣었을 때 V1을 인가했을 때 여자 전류 I0가 가서 여자 전류 I0는 V1 대비 L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90도 뒤진다고 했어요? 안 뒤진다 했어요? I0는 90도 뒤져요? 그럼 I0가 만드는 자속 파이는 어때요? 걔도 90도 뒤지겠죠. 전류가 전압 대비 90도 뒤졌는데 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은 똑같거든요. 전류하고 자속은. 그러면 이 자속은 전압 대비 어때요? 90도 뒤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중심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중심축. 맨 먼저 뭐를 먼저 그려야 돼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놓고 해석했으면 오른쪽으로 벡터도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맨 처음에 여기다 놓고 먼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벡터도 해석한 게 이제 쭉 퍼져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준용해서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여기에다 V1 안 넣고 나 이걸 V1이라고 내가 자꾸 할래?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만약 시험 답안지에 썼어요. 그러면 채점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내가 한 번도 못 본 건데?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리 이상하지? 점수 뭐 예를 들어서 25점짜리예요. 25점 해갖고 좀 이제 뭐 좀 잘 써서 18점 정도 주려고 해. 근데 그 점수 주겠어요? 18점? 얘 이상하게 공부 어디서 했지? 그냥 너 15점만 먹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채점자들이 눈에 익은 그림으로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벡터도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 그대로 준용해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모든 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대로 하면 된다. 자, 일단은 여기를 V1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를 V1. 제가 친절하게 번호까지 써놨어요.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그려주세요. 동글뱅이 1번 써놨어요. 1번. 알겠죠? 여기서부터 그런 거예요. 자, 1차에 전압을 인가했어요. V1 이쪽에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해요? I0라는 전류는 90도 뒤져갖고 들어갔죠. 그 90도 뒤진 전류가 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파이는 어때요? V1 대비 몇 도 뒤져요? 90도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90도 뒤지게끔 그리는 겁니다. 또 이게 왜 또 90도 뒤져요? 자, 전기각은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예요. 시계 반대방향이지.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는 게 증가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뭐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뒤지는 거죠. 이게 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90도 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V1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V1하고 역기전력 관계 봤을 때 V1하고 E1하고 어떻다고? 완전 90도 뒤진 거예요. 아니, 180도 뒤진 거죠.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벡터가 하나는 이리 들어오고 하나는 이리 들어오면 어때요? 이건 완전 180도 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V1이 이쪽에 있으면 E1 벡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겠지. 그죠? 그래서 E1 벡터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세 번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럴까요? 아니 왜 이상변환기 먼저 해요? 이걸 먼저 해놓고 실제 변환기 들어가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실제 변환기 들어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또 까먹는다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E1이 이쪽이니까 요 V1은 마이너스 E1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마이너스 E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봐봐요. 아까 E1하고 E2하고 제가 방향 똑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대신에 E1하고 E2 크기는 어때요? E2가 건수비가 아까 제가 이쪽은 5톤 여기는 3톤 해가지고 E2가 조그만하다 했죠.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는 작은 게 뭐다? 이게 E2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E2하고 V2가 있는데 E2하고 V2가 있어요. 아까 V2는 단자, 2차 측 단자 쪽에 있는 전압이었죠. E2하고 V2하고 제가 방향 똑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E2하고 V2하고는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만약 이상변압기면은 E2하고 V2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손실이 없어. 그럼 E2하고 V2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V1하고 E1하고 방향 반대면서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상변압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E2하고 V2하고는 어떻다? 방향도 같고 크기도 똑같다. 이상변압기니까, 이상변압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V2가 있고 2차 측 V2에 의해서 2차 전류가 흘렀죠? 그죠? 2차 전류 흘렀잖아요. 부하를 달아갖고 2차 I2가 흘렀잖아요. 이 I2하고 V2하고 봤을 때 ZL이라고 부하가 달려있는데 이건 유도성 부하예요. 맞아요? ZL은 유도성 부하예요. 그러면 전류는 2차 측 전류는 어떤 전류? 통상 전류, 앞선 전류, 뒤진 전류. 어떤 전류? 뒤진 전류가 흐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2는 V2 대비 어떻다? 세타만큼 뒤졌는데 2차 세타만큼 뒤졌다 해서 세타2만큼 뒤진 I2 전류가 흐른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I2에 의해서 파이2가 나왔고 파이2가 파이 주자속을 깎아먹으려고 해서 어때요? I1 다시 전류에 의한 파이1이 들어왔고 파이1하고 파이2하고 상쇄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I1 다시 전류가 들어왔죠. 그러면 I1 다시 전류는 I2 전류하고 어때요? 방향이 완전 180도야겠죠.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같은 게 아니고 건수비를 집어넣으면 같겠지. 건수비만큼 차이는 나지. 그래서 크기는 건수비만큼 차이를 났고 건수비를 감안하면은 크기는 똑같은 거고 방향은 반대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I1 다시가 어때요? 얘하고 완전 정반대입니다. I1 다시. 그죠? I1 다시. 그 다음에 어때요? 요 크기는 건수비를 고려해가지고 건수비 적용하면 얘하고는 똑같겠지. 건수비는. 이제 이 절대 크기는 틀린 거예요. 절대 크기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1차 전류가 아까 강압변압기 했으니까 1차 전류가 더 적어요. 1차 전류가 적고 2차 전류가 더 크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I1하고 V1하고 세타로 따지면은 어때요? I1은 V1 대비 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세타 1만큼 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상변압기라고 했어요. 이상변압기인데 I1 자, 이상변압기인데 I0 있어요, 없어요? I0 없어요. I0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II-J I 파이예요. 자, 철선이 없기 때문에 철선 전류 무시하는 거예요. II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이 I0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했어요.
무시할 정도로 작다. 아주 엄청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I 파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할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할 정도로 작다. II는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II는 이쪽에 그려요. 이쪽에 II는 이쪽으로 그려. II는 이쪽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I 파이는 이 파이 축에 그려야죠. 이 자속이니까 이쪽에 I 파이가 들어가야 돼. 이쪽에 I 파이를 그려야 되는데 II는 I 파이 대비 어때요? 90도 앞선 거죠. 그러니까 얘 대비 90도 뒤진 거예요. I 파이가. 그러니까 II는 어디다 그려야 돼요? 여기다 그려야 돼요. II는. 철선 전류는 여기다 그리고 자아 전류는 여기다 그리는 거라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여자 전류가 되는 건데 이 철선 전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 I 파이가 무시할 정도로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요렇게. 조그만하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하고 합성해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I1이라는 전류가 나와야겠지만 이거 무시할 정도로 작으니까 그냥 이 I1 다시를 우리가 뭐라고? I1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아주 조금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변압기의 벡터도가 됩니다. 이걸 놔두고 이제 실제 변압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그래도 요 축은 변하지 않는다. 요 세 개 축은. 자속축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E1 축, E2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E2도 변하지 않아요. 다만 V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자 뭐가 안 변하냐? 자 E2, E1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E1 이건 안 변한다. 이건 안 변하고 나머지는 좀 변해요. 이게 왜 변하냐면 분명히 아까는 이상변압기일 때는 자 봐봐요. V1하고 E1하고 같았어요. 이상변압기는. 근데 실제 변압기는 어때요? V1이 E1보다 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변압기일 때는 E2하고 V2하고 같았어요. 근데 실제 변압기에서는 E2하고 V2 봤을 때 E2가 조금 커. 왜 그러냐면 1차 코일 손실, 2차 코일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 이때는 여자 전류를 무시를 했지만 실제에서는 여자 전류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I0는 I-J I 파이도 감안을 해야 되고 I1은 I0 플러스 I1 다시를 감안을 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약간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 개 3대 축은 움직이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변압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변압기로 갔을 때 뭐가 안 변한다? 자, 일단 파이 안 변해요. E1 안 변해요. E2 안 변해요. 마이너스 E1 안 변한다. 요 세 개는 안 변한다. 자, 요건 안 변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봐봐요. 1, 2, 3, 4 여기까지 4개 안 변하니까 여기 4개까지 한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뭐였어요? 동글뱅이고. 자, 여기 I2가 있네요. I2. 일단은 자, 2차 측에 전류가 흐르는데 일단은 2차 측에 전류는 흐르는데 전류가 디진 전류가 흘릴 거 아닙니까? 그죠? 디진 전류가 흘려요. 그러면 하여튼 뭐 V가 E2하고 V하고 약간 좀 차이 나더라도 요 V 밑으로 I2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I2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디진 전류예요. I2를 여기다 떴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생각해 봐요. 이 I2를 소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I1 다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I1 다시는 얘하고 완전 180도 벡터가 돼야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180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되는 I1 다시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0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I0 있어요. I0 있기 때문에 이제 I0를 구성하는 철순 전류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철순 전류 이만큼 이거를 I. 그 다음에 자아 전류도 표현하죠. 철순 대비 90도 뒤진 자아 전류. 그래서 자아 전류 I 파이. 그래서 이 철순 전류하고 자아 전류 합인 이 전류가 뭐다? 여자 전류 I 제로고 이거는 I 마이너스 J I 파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I 제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 측 봐봐요. 1차 측. 1차 측 전류가 I라는 전류는 I 제로하고 I1 다시하고 합성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얘하고 합성하면은 I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평행사변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더하면 되겠어요. 요거하고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게 뭐다? I1 전류다. 전류는 이제 다 구한 거예요. 전류는. 이제 전류를 구해놓고 이제 전압을 이제 봅니다. V1과 V2를 이제 그려야 돼요. 먼저 V2 한번 볼게요. V2. V2가 어쨌거나 V2는 E2보다는 앞서 있는 거죠. V2니까. 그래서 자, V2를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의 V2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 V2를 이렇게 그렸어요. V2. 자, V2가 이렇게 그렸고 여러분들 2차 측 코일 잘 생각해 봐요. 이 등가위로 해서 E2가 있고 R이 있고 아니 E2가 있고 R2가 있고 X2 있은 다음에 V2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2차 측에 R2, X2에 2차 전류 I2가 흘렀는데 그러면 I2에 의해서 R2에서도 전압강이 생길 거고 X2에서도 전압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표현을 해야죠. 즉 E2에서 여러분들 봐봐요. 2차 측 코일 보면은 2차 측 코일에 이렇게 해갖고 ZL 이렇게 됐고 이거 뭐예요? R2 요거 X2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전류 뭐였어요? 이게 I2 여기가 E2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이게 V2 그러면 I2, R2만큼 전압강이 생기고 I2, X2만큼 전압강이 생긴 다음에 V2 될 거 아닙니까? E2에서.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이 V2가 E2하고 봤을 때 E2에서 I2, R2만큼 전압강이 생기고 I2, X2만큼 전압강이 생긴 다음에 V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2는 E2 대비해서 크기는 어때요? 절대적인 크기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이제 한번 봅니다. I2, R2가 어떤 전압인지. I2, R2는 I2하고 동상인 벡터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봐봐요. 이 I2가 I2 전류하고 요 R2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냐면은 I2, R2야. 그러면 R에 흐르는 전류하고 R에 걸리는 전압하고 벡터는 어떻게 돼요? 동상입니다. 동상. 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동상이라고요. 그래서 자 봐봐요. I2가 벡터가 이거예요. I2 벡터가. I2 벡터가 이건데 그럼 R2에 걸리는 전압 벡터는 이거하고 동상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동상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평형 이동한 겁니다. 요거 해갖고 요렇게 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게 I2, R2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뭐다? 위상이 똑같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 I2하고 X2에 걸리는 요 전압. X2에 어떤 전압강가 생겨요? I2, X2라는 전압강가 생기겠죠? 그죠? 자, 이 I2, X2라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전압이에요. 전압강화,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L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뒤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I2를 기준으로 놓으면 이 전압은 어때요? 90도 앞서야겠지. 얘를 기본으로 놓으면 얘가 90도 뒤지겠지만 얘를 기본으로 놓으면 얘가 뭐예요? 90도 앞서야겠지.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I2, X2는 I2 대비 90도 앞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I2, 이게 I2예요. 이것도 I2예요. 요것보다 90도 앞서면 되는 거예요. 뭐가? I2, X2가. 그래서 여기다 그린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I2, X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2, R2와 I2, X2를 지나서 이게 E2로 딱 만난다. 이해했어요? 이제 2차 끝났어요. 이제 1차 봅니다. 1차. 1차도 등가 보면은 1차도 이쪽 1차 등가를 보면은 여기 철심 쪽 오기 전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V1이고 여기 R1, X1 이렇게 해갖고 뭐 이랬을 때 여기가 뭐예요? E2였죠. 그러니까 E2 역시도 V1에서 뭐요? 여기가 I1이니까 요게 I1이니까 I1 R1과 I1 X1을 거쳐야 E2로 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E2가 V1 대비 E2가 누가 더 커요? V1이 커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V1 보니까 절대적인 크기가 어때요? E1보다 어때요? 크죠? 엄청 커요. 자, 이것도 한번 봅니다. 지금 I1은 어떻어요? 벡터가 이거였어요, 이거. 벡터가 이거예요. 그러면 R1에 걸리는, 여기에 걸리는 R1, I1, 이 전압 벡터는 이 전류하고 동상이에요, 아니에요? 동상이에요. 그죠? 그게 이 I1하고 동상인 애가 I1, R1인 전압 벡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때요? I1, R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X2에 있는 I1, X1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얘 대비해서 90도 앞서야겠죠, 얘가. 그죠? 90도 앞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90도 앞서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I1, X1. 요 90도. 여기도 90도. 맞아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도 표시만 하면 됩니다. 각도 표시. 자, V2하고 I2하고 생기는 이 역률각이 뭐예요? 2차 측이니까 우리가 세타2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I1하고 여기 V1하고 요게 1차 역률각 세타1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봐봐요. 우리가 이 철선 전류가 없으면 여자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자아 전류하고 똑같이. 근데 철선 전류가 생기니까 여기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철선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각, 그래서 철송각 알파라고 해갖고 요걸 철송각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변압기의 벡터도까지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실제 변압기의 등가회로 2차를 1차로 환산한 등가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변압기 벡터도 하고 변압기 원리하고 요 세 개를 숙달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요거 여러분들 수준에서 일주일만 안 하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내일 돼도 까먹을 거래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던히 연습하시고 아예 달달달 외워버릴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게 그림이 그냥 나와요. 이런 원리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져야 돼요.